몇 가지? 한덕수 예. 어제 기각됐을 때 네. 우리가 영장 판사들의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항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정된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게 법이고 법의 근간은 뭐다? 커먼 센스다.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것은 공통의 감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집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심각하게 훼손됐다. 훼손됐다는 것을 어제 한덕수 기각에서 볼 수 있고 또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것도 보면 우리의 커먼 센스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주장하는데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나? 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다들. 좀 상식이잖아요. 네. 이상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히틀러가 실제로 민주적 방식으로 등장했다 했잖아요. 그 히틀러가 민주적 방식으로 등장해서 그 괴물이 되기까지 최고로 득표한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득표한 최고가 40%를 못 넘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37.3%예요. 그 다 나치당 전체가 얻은 득표율이. 그러면 지금 커먼 센스를 회치고 있는 야당 세력이 35%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언제든지 파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필드로 새로운 판으로 정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네. 10%를 넘어서 파시즘이 된 게 아니다. 그렇죠. 30 몇 퍼센트 가지고도 네. 집권하거나 판을 흔들어서 네. 거기까지 갔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 황희도 이사가 끝없이 얘기하는 것이 규율을 필요가 있다 보는데 지금 10대, 20대 사이에는 사이버 전쟁이 이미 사이버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내란이 사이버 내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 장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차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황희도 이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버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특검에서 내란이 종식되어 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렇죠. 그러나 10대, 20대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그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다.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의 성과로 이번에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의 트윗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 결국은 트럼프로 하여금 그런 트윗까지 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스텝들이 잘해서 극복한 것이지. 예. 가만히 있었으면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윗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 아시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퍼지에만 주목하잖아요. 예. 퍼지에만 주목한 숙청 또는 막 추적해서 사발에 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트럼프의 귀에다 대고 한 말 중에 지금 이재명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숙청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말이 또 하나 혁명을 하려고 해. 누가 혁명을 하려고 해? 공산혁명 같은 얘기를 했을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혁명할 거야 도와줘.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극우가 이재명의 숙청에 대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하려고 그래. 상대방이 하는 걸 혁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반동이라고 레볼루션을 써야지. 그러니까 언어가. 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 당신이 도와주면 우리가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렇죠. 정말로 이해했네. 정말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정반대로 이해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산혁명 하려고 그래. 공산주의자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에 속삭인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정반대로 네. 해석해 보자. 예. 그러니까 그건 해석 나름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리를 숙청하는데 우리가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혁명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한 거라면 혁명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 그거 뭐 내가 그거 관여할 수 없지. 거기 관여할 수 없지. 그거 봐줄 수 없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 말은 지금 우리의 극우가 제1야당을 지금 잠식했어요. 네. 이게 모든 파시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신 바는 이거네요. 저는 저 레볼루션을 그쪽에서는 항상 공산하려고 한다. 남한을 공산혁명 하려고 한다. 예. 그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숙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그렇죠. 이재명을 제거해 주면 우리가 나라를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극우의 발상이다. 그렇죠. 그 위험하다. 예. 이렇게 연결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 극우의 발상이고 그 극우의 발상이 단순히 일국적 분위기면 제재가 가능해요. 지금 근데 극우의 바로죠. 전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극우가 발효하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잘 지금 제압하고 국민의힘을 제압했지만 사실은 더 아래에서는 아직 사이버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압된 게 아니다. 제압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나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의 심각한 커먼 센스가 훼손되고 있는 장이다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되살리는 거 봐라. 네. 그 토대가 있다 우리한테. 그렇죠. 걱정해야 된다. 예, 걱정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그 내란을 다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하나 우리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네.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재정의하자면 그 관점에서 윤석열 소위 이제 오버그라운드의 주류 세력을 제압하긴 했는데 남아있던 극우의 발호를 다시 한번 탄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극우는
다시 말하면 멈춘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계속 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온다.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것은 지금까지 항상 저 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표현은 불법은 성실하다. 불법은 맞아요. 성실해야 달성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행히 윤석열이가 성실하지 못해서 욕망에 기반한 거라서 아주 성실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슴 졸이고 봤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한 과정을 봤잖아요. 만약에 이 환경에서 윤석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홀랑 다 먹혔죠. 큰일 났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의 정상회담은 네. 힘의 대결이거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힘이 확인돼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으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것을 가장 오래 정도로 인류 역사 전체에서 평화를 처음으로 가치로 내세운 게 예전부터 평화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동서고금 어디를 봐도 평화를 가치로 여긴 적은 우리 동양에 예를 들면 노자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지 주류 철학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주류 철학에서 평화를 얘기한 유일한 경우는 팍스 로마나예요. 노마에 의해서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노마가 힘으로 다 지배하고 강력한 힘으로 모두가 그 앞 우산 아래 굴복할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자유의 무덤에 기초한 평화다. 그런 평화는 이제는 현대사에서는 평화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의 우산 아래 이루어진 평화는 자유를 포기한 비자유인들의 평화다. 그건 우리가 지향할 수가 없다. 현대인들은. 그러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과연 힘과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사이인가? 아니면 완전히 그 우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 힘인가 우리가? 둘 다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예전에는 미국의 우산에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걸로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구들은 그 상태로 계속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리무브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고두창이.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고 그런 시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럴 경우라도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런 정도 나라는요 네. 없습니다. 전두환도 제거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분들은 아직 여전히 그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퇴행 세력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그 위계 질서 속에 머릿속에 그렇죠. 우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하고 1대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서 예술적으로 우리 포지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잘했다 이번에. 이번에는 가장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마스가. 트럼프 대통령 이하 미국인의 주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마가 누구냐? 악마는 그냥 프리라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예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무임승차하는 거 가장 싫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이 지향하는 꿈은 뭐냐? 제조업의 르네상스예요. 이게 트럼프와 트럼프 그 주변 세력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어가지고 예. 옛날에 미국의 황금기의 그 영광을 구가할 때 그때를 못 잊어서 제조업 강국이 다시 되길 원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거 우리가 따져본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장 꿈꾸는 것은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 우리는 세계의 시장 그랬거든 미국은. 그런데 미국이 아니 우리가 공장도 시장 다 할래 이런 지금 전환이거든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트럼프가 급하게 생각한 게 조선 분야예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1대1로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특별히 미국이 약한 분야가 있고 네. 특별히 우리가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딱 매치가 된 게 조선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엄청난 강점을 가지죠. 여기서는 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원하는 이 분야의 최적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파트너다. 유일한 파트너다. 이건 갑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한국을 압박하긴 하지만 네. 이걸 잃고 싶진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정도로 압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다가 이 가짜 뉴스야. 네. 힌트를 주잖아. 선거 때 조금씩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이 국가적 상황에서 한국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을 잡아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네. 저들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 하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그구들. 이걸 일본 문제는 일본을 먼저 감으로써 해결했고. 그거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줄 알고 내가 일본 먼저 갔다 왔다. 그거 아주 진짜 나 그 장면이 나는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가장 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나 참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그걸 들으면서. 보고 있으면 네. 그 장면 볼 때 대통령이 참 안정감 있다. 영차- 편안하다. 그러니까 마음 졸일 필요 없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답변을 하네. 예. 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트럼프한테
한국의 과거사 이거 설명하고 있었어봐. 그래서 망했지. 망하는 겁니다. 그 그러면 짧은 시간에 트럼프도 순간 돌아요. 그때 돌죠. 돌립니다. 자기 레이스에 안 맞으면. 그러면 미래로 가야지. 그렇지. 과거에 계속 매달리면 돼. 이렇게 그렇죠. 젤렌스키 타이르듯이 막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에서 요즘 뭐 복잡한 일이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오해입니다. 이랬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말은 본인이 하게 해야 되는 숙청. 거예요. 예. 그 숙청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오해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지. 예. 항상 최고 권력자 트럼프와 같이 인생을 산 사람은 어. 내가 오해했다고 해야지 네가 오해했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을 트럼프는 너무 잘했어요. 멋진 너 제대로 게임한 거 보자. 두 개를 던진 거야.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말 멋지게.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 2번, 3번째 만나기 전에 트럼프가 친구로 갈 거예요. 트럼프 씨.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리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나 가짜뉴스로 말했는데 내 지지자니까 가짜뉴스가 말할 수는 없어. 그렇죠.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잘 설명해봐. 그럼 내가 그걸 오해했다고 말할게. 예. 그러면서 그건 처리해버리자. 이 이야기인데 다 알아듣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오해했어 내가 그렇죠. 하고 바로 처리해버린 거야. 예. 그러면은 자기 지지자들을 자기 입으로 가짜뉴스 생산자들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예. 해결이 됐고 그거를 해준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하니까 이 양반은 앞으로 이 동북아에 문제가 생길 때 한국은 야 어떻게 한다냐? 그렇죠. 라고 이재명의 꾀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졌잖아 중국에. 그 말도 되게 중요하지. 중국 같이 가자고. 예. 이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너 이게 물론- 통한다. 너 게임 할 줄 안다 이 말이거든. 물론 같이 하자. 비행기 타고 가진 않을 텐데 예, 예. 요 정도면은 내가 플레이를 할 때 같이 플레이를 껴줄 수 있겠다. 만약에 중국에 같이 간다. 그럼 희대의 사건이죠. 그럴지도 모르지. 진짜로.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깨를 낼 때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너 당신 깨를 낼 줄 아네? 같이 할 수 있겠어.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했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왔는가? 그 2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조선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일구어온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힘이잖아요. 사실은 조선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조선소가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 유럽에서는 이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제조업 분야에서 유럽 사람들하고 경쟁하잖아요. 미국 가서 제조업 하잖아요. 잘 못합니다. 둔해요. 그러니까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철강을 계속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끝없이 붙이게 하면서 막 무수히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조선소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예. 그 영상으로는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험한 작업 환경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일을 묵묵히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온 노동자들이 힘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따지면 그렇죠. 국가 지도자는 뭐냐? 그 힘을 제대로 그대로 더 키워서 써주는 게 국가 지도자예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참, 해석도 잘해주네. 나도 오늘 정상회담 한동안 해석했는데 또 요 해석은 내가 또 예. 처음 들어보네. 아,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 뛰어난 지도자는 예. 없는 힘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동안 축적해온 힘을 국제 무대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딱 좋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예. 그거를 해석을 안 해주면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이바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읽어놓은 걸 막 갖다 맞춰버렸지. 그렇죠. 헐값에. 예.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이 사익에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적으로 살 때. 근데 대통령을 하거나 공직생활을 할 때는 그쪽은 아예 영인 것 같아요. 공사를 뭐 칼같이 잘라요. 칼. 영어를 모르더라도 영어권의 사람들이 교양 있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잘 안 되거든요. 스몰 토크 같은 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냥 훅 들어가거든. 우리나라 남자들 스몰 토크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수다인데 이재명 대통령 수다에 능해요. 원래 스몰 토크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서양 애들은. 예. 그래서 전혀 이상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날씨 얘기하고 주변 얘기 막 그렇죠. 하다가 예. 그다가 갑자기 핵심을 찌르는 건데 그 스몰 토크가 잘 맞아요. 제가 중국도 가니까 중국의 고위직들은 그 훈련을 다 받았더라고요. 음. 제가 옛날 중국의 고위직들하고 회담을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처음에 스몰 토크를 좀 과하게 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훈련이 안 됐거든. 외교부 사람들 받겠지 당연히.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걸. 그 핵심의 힘은 예. 그가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외교를 할 때도 그 천진난만하게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잖아요. 천진난만하고 그렇지만 당당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맥을 한 번에 뚫는 스마트함이 있어야 스마트함이 돼요. 있어야 되고. 그거가 있으면
이런 레벨의 이야기가 진짜 잘 통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탁 통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갑오 농민 전쟁 이래로 애타게 쌓아온 이 힘을 처음으로 대통령이 마음껏 제대로 쓰고 오셨다.